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 만큼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경제 정책과 무역 환경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본격 개막하는 바이든 시대, 앞으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이든 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경제 정책 어떻게 편향에 따라서 많은 세계가 영향을 받잖아요. 예. 이번에 그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예, 굳이 하나로 요약해라고 명령하신다면 아닙니다. 여러 개 풀어주시죠. 예, 저는 기후 경제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후 경제학. 싶고요. 그동안에 흔히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모든 경제의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에 기후가 자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으로의 경제 정책, 그리고 환경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의 무역 정책, 또 심지어 성장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기후 환경이 우선될 것이고요. 예. 자, 지금 취임식 하자마자 1호 행정명령이 바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익숙해진 이 기후가 경제의 최우선 순위로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가장 큰 이제 대칭점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케인즈 경제학에 가장 가깝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경제학을 끌어온 주류 학파는 아담 스미스, 프리드만 이런 고전학파 경제학인데요. 네. 오늘 좀 어렵죠? 네. 예. 그런데 손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경제, 고전학파 경제학, 정통 경제학의 실패를 한번 극복해보자라고 나온 게 케인즈 경제학인데요. 케인즈 경제학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것이다. 그래서 큰 정부, 이를테면 그 부자 증세, 이런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이지 않는 손 그거 말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거고요. 네네. 이 케인즈 경제학은 보이는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가 큰 손을 갖고 네. 정부의 큰 손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예. 그렇게 하자면 세금도 많이 거둬야 되겠죠. 큰 정부, 큰 세금, 큰 복지 이런 경제 정책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기후 협약을 예. 지금 뽑아주신 상황인데 네. 바이든 정부가 대대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실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우리 경제계나 또 전 세계 경제계가 바이든의 기후 경제학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거나 그냥 레토릭으로 그냥 말 좋아서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 이 그 바이든의 각종 그동안의 연설문 또 각종 인터뷰 쪽에 그 중심에 지구를 살리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라는 이런 그 급박한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는 정치를 한다. 그렇다면 기후를 지금 그 산업화 시대 때처럼 2도 이상은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정치하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볼 때 기후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주는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들은 직격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부분에는 취임식 끝나자마자 바로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송유관 그거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 내리겠다. 그다음에 예. 또 최근에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표와 같은 게 셰일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셰일가스라는 것은 땅 지하에 돌 속에서의 그걸 깨내는 건데 기름을 깨내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파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대한 침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연방 정부 땅에서는 일체 그거 못하도록 하겠다. 예. 뭐 이렇게 되면서 산업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되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은 산업들은 상당히 희망이 어려울 것이다. 예. 그 대신에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산업 이쪽에서는 큰 기회가 올 것으로 희비상곡선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인사를 구성한 거 보니까 재무장관의 전 연준 의장이죠. 제닛 옐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 외국의 환율 조작에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이에요? 국제사회를 향한 환율 정책의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한 저 대목은 레토릭, 어떤 언어의 어떤 그 마술을 부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제닛 옐런이 한 얘기는 인위적인 달러 약세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전 세계 언론들이 앞부분을 빼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달러 약세는 추구하지 않으니까 미국은 달러 강세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큰 착각이고 착각도 굉장히 심한 착각이라고 봐요.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하지 않겠다. 예. 그러나 시장이 달러 약세로 들어가는 것은 미국은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면 부양책을 해서 돈을 풀면 미국은 달러 약세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 통화 환율을 조작하는 거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바로 그런 점에서 환율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다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중국, 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환율을 올려서 환율을 올리면 수출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예. 그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압박 이런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내는 말씀 올린 대로 부양책 때문에 당분간 엄청나게 달러가 약세가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경제가 회복이 되면 예. 그 이후에는 달러 강세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줘요? 예, 그 대목에 예. 그걸 이제 이른바 긴축 발작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긴축 발작. 예. 예. 그 긴축 발작이라는 게 그 경제학에서는 테이프 텐트럼이라고 그럽니다. 운동 선수들이 내일 모레 운동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좀 쉬지 않습니까? 네네네. 쉬었다가 정작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에 발작이 오고 이런 현상, 체육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경제학에 들어왔는데요. 통화를 막 풀었다가 그 통화를 푼 통화, 낮은 금리 계속 가져갈 수 없거든요. 예. 그래 됐을 때 갑자기 강경하게 돌아가서 금리 인상 정책 또 달러 환수 정책으로 가져갔을 경우에 미국 금리가 크게 치솟고 우리나라 금리는 훨씬 그보다 더 치솟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 됐을 경우에는 주가 폭락, 부동산 가격 폭락 이런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미리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제넷 옐런 말고 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인사들이 경제 라인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닛 옐런은 예.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더 실장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네. 저도 존경하는 경제학자인데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을 꾸려가는 실무 내각에서 꾸려가는 사람은 제닛 옐런이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 있죠. 지금 브라이언 디스라는 분. 세 번째요. 예, 세 번째에 있는 분. 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네. 저분이 국가경제위원장인데 우리나라는 저런 직책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관점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미국은 각 부처 간의 어떤 정책적인 조율,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접으로 국가경제위원회를 두고 예. 그 사람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서 국가안보위원회 NSC가 있죠. 네. 예. 그런 그 국가경제위원회를 바로 브라이언 디스가 끌어가고 있는데요. 저 브라이언 디스가 전공이 뭐냐? 기후 협상입니다. 네. 모든 부처의 기후를 몰아가겠다. 자, 그다음에 또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실리아 리우스라는 여인. 그분은 노동 경제 전문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노동 정책이 경제의 상당히 주력 부분으로 올라갈 텐데요. 네. 그분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요. 우리가 수출을 할 때도 노동자 탄압을 한 상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캐서린 타이라는 여성, 저분은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뭐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 상대를 잘 아는 사람, 지피지기를 잘 아는 사람이 제일 공격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인이면서 중국 광둥성에서 2년간 가서 영어 교사도 하고 온 분인데 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향해서 무역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를 내걸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관세 때리겠어. 이런 원시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이 아니고 아주 거시경제 정책을 이용해서 빠져가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정책. 특히 중국이 기후 파괴를 많이 합니다. 탄소 배출. 그것을 무역 정책하고 연결을 해서 중국 수출을 막을 그 정책이 가장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로 매우 지금 유력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또 미국에서도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는데요. 자,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민주당의 그 전임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루스벨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가장 좋았느냐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독점 파괴를 했다. 재벌들이 한두 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체제를 루스벨트 대통령이 깼거든요. 예. 지금 미국 사회가 구글이나 몇몇 아마존 회사들이 미국의 모든 그 블랙홀처럼 자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이 쓰지 않고 다른 대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바이든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독점을 이 붕괴시키는데 해소하는데 재벌 해체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도 기회와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대기업들, 구글과 같은 공룡 기업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설 땅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IT 기업들도 공룡 정책에 그 공룡 해체 정책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제시장에 나아갈 수 없다. 예. 그런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지는데 앞서 저희가 제닛 옐런 지명자 이야기하면서 인위적인 환율 조작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사실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이 제닛 옐런 상원에서 청문회를 할 때 환율 문제 외에도 중국의 무역 통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불공정,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기업 도와주기 이런 거를 해서 미국 기업들을 죽이고 있다. 예.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중국에 대한 압력에 조금도 못지않은 상당히 강공한 정책이에요. 네. 예. 그런데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라고 한다면 제닛 옐런 이 재무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WTO를 다시 부활시켜서 국제연대를 통해서 연합군을 조정해서 한국을까지 포함해서 중국을 이제 꼭 압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런던에서 G7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세 나라를 더 초청했습니다. 한국, 인도, 호주예요. 그래서 D10이라는 나라를 만든다는 네. 겁니다. 네. 민주주의 10개 연합군. 그것을 통해서 중국을 때린다. 그래서 다자주의 외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도 있고 대처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로서 예. 거기 초청받은 게 그럼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고민이 되겠네요. 예, 매사가 장점과 단점이 네. 공존하고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위기를 극대화하고 예.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죠. 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다자주의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구를 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전쟁을 계속했을 때도 우리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스탠스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세계를 향해서 때릴 때는 네. 애매하긴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어요. 네. 모르는 척 네. 하기만 하면 일단 그 파고에서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제닛 옐런이라든지 타이 USTR 대표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다자주의를 취할 거란 말입니다. 예. 다자주의라는 건 여러 나라를 네 편이냐 내 편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의 부통령 시절에 와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중국 편이냐 한국 편이냐 편을 분명히 하라.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미국하고 등을 져서는 불리할 테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한 게 예. 실제로 외교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게 어떤 입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하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중국과도 잘해야 되고 미국과도 잘해야 되고 예.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경제 외교가 좀 더 고도화돼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 지금 새 외교장관으로 내정된 정의용 장관이 제가 워싱턴에 특파원 할 때 예. 그때 경제공사로 나와 계셨던 분인데 예. 우리 외무부에도 경제 전문하는 그런 외교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정해라 이렇게 하면. 함부로 우리의 기밀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숨겨야 됩니까, 예, 전략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외교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